어릴 때 옆집 아주머니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알았고 그 집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면 오늘 저녁은 뭔가 풍성하겠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서울 2024년 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옆집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10년을 같은 층에 살면서도 매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모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겨울이 오기 전 온 동네가 분주해졌습니다. 연탄이었습니다. 한 집이 겨울을 나려면 수백 장의 연탄이 필요했고 그것을 좁은 골목 창고까지 나르는 일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왔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장갑도 제대로 없이 검게 손을 물들이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당연한 듯이. 배추 100포기를 절이고 버무리고 독에 담는 일은 며칠이 걸리는 대작업이었습니다. 어느 집 김장이 시작되면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집이 끝나면 다음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용달차 한 대에 온 동네 남자들이 달라붙어 장롱을 들고 냉장고를 옮기고 무거운 짐을 계단 위로 올렸습니다. 품삯 같은 건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에서 국수 한 그릇 내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첫 돌을 맞으면 이웃들이 음식을 만들었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동네 빈터에 비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조문객을 맞이하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밤새 떠들고 술을 마셨습니다. 누구 하나 시끄럽다고 항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앉아 그 밤을 견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도 언젠가는 모두가 어렵게 살던 시절 돈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곳은 은행이 아니라 이웃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품앗이라고 불렀습니다. 품앗이는 시골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골목에도 산동네 계단 위에도 도시의 한가운데에도 품앗이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이 낭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는 때로 지나치게 가까웠고 개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어느 집에 연탄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도시가스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연탄 창고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연탄을 함께 나르던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포장이사 업체가 생겼습니다. 전문 인력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짐을 옮겼습니다. 이웃을 부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보급됐고 포기김치를 사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김장날 모이던 이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돌잔치는 뷔페 식당과 키즈카페로 옮겨갔고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전문 업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줬습니다. 분명히 편리해졌습니다. 더 빠르고 더 깔끔하고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편리함의 대가로 수많은 청구서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이웃과 함께하던 시간은 점점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의 시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관계의 시장화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이웃과 나누던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로 대체된 것입니다. 효율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가던 것들, 눈빛, 땀, 밥 한 끼, 말 한마디, 고마움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 필요할 때 만들어집니다. 내가 너를 돕고 언젠가 내가 나를 돕는 그 순환.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 필요를 돈으로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환이 멈추자 관계를 맺을 이유도 함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를 넘었습니다.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삽니다. 같은 해 고독사로 숨진 사람은 공식 집계만으로 3,000명이 넘습니다. 혼자 죽고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람들, 이웃이 있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
일본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도쿄 외곽의 아파트에서 노인이 숨진 채 수개월 동안 발견되지 않은 사건.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일본 정부는 결국 고독고립 담당 장관까지 신설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신설했습니다. 외로움이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풍경이 우리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연결의 역설. SNS 친구가 500명입니다. 그런데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몸이 닿는 거리의 사람은 모릅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합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사람에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앱에 주문합니다. 택배는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인 계산대를 사용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서로 눈을 피합니다. 누군가 아파도 모릅니다. 누군가 기쁜 일이 있어도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독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를 병들게 하고 사회 전체가 치르는 실질적인 비용입니다. 우리는 이웃 대신 서비스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서는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집에 살게 됐고,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됐고, 더 빠른 인터넷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가장 고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웃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유 주방에서 처음 만난 이웃이 함께 밥을 짓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골목마다 생겨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노인들이 섞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택배를 대신 받아주면서 시작된 관계. 엘리베이터에서 처음으로 눈을 마주친 그 순간. 이사 온 집에 작은 메모 하나를 붙여준 이웃. 이런 작은 접촉들이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품앗이는 사라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정겨운 옛날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웃은 감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국가도 시장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던 시스템. 그 시스템이 해체됐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바빠졌고 더 바빠졌기 때문에 이웃을 알 시간이 없어졌고 이웃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순환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옆집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웃과 밥을 먹은 게 언제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 누군가 내 안부를 묻는 것, 아프면 알아주는 것, 살면서 가끔 기대도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이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외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